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8일 목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그림을 대가로 공직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그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이어 주요 수사 대상의 신병을 잇따라 확보하면서 특검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임혜진 기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그림을 대가로 공직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다며 김 전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8일 자택 압수수색부터 피의자 신문조사, 구속영장 발부까지 불과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김 전 검사는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를 거듭 부인해왔습니다. 그림은 김건희 씨 오빠 부탁으로 값을 받고 구해준 거고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 내부 동향을 보고해 신임을 얻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특검은 일단 후속을 한 다음에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명백한 수사권 남용입니다. 구속이라는 제도가 어떤 정치적 목적이나 수사 편의를 위한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구속심사에서는 그림의 위장 여부와 직무 관련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1억 원이 넘는 그림을 김건희 씨에게 건넸다고 판단했지만 김 전 검사 측은 그림이 위작이라면 형사처벌 기준 금액인 100만 원에 이르지 않아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습니다. 양측이 3시간가량 법리 다툼을 벌인 끝에 재판부는 결국 특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특검은 적용 법률은 수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며 뇌물죄 수사에 대한 여지를 남겨뒀는데 향후 수사는 공직자인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거로 전망됩니다. 아울러 비슷한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과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에 출석한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나 김건희 씨에게 자신이 금품을 전달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러도 나오지 않던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관계자 부축을 받으며 특검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전달하는 이러는데 수고가 많아요. 나중에 들으세요. 10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나설 때는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는데 금품 전달 의혹에 대해서는 내가 왜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김건희 여사한테도 목걸이 가방 전달한 적 없으신가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특검은 3차례 출석에 불응한 한 총재가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일방적으로 출석한 거라며 향후 엄정 처리할 거란 방침을 밝혔습니다. 특검은 향후 이 사건을 법에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입니다. 한 총재는 특검이 수사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의혹의 정점으로 꼽힙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8천만 원대 금품을 권성동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 원 등을 건넨 혐의가 적용돼 있고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으로 국민의힘을 도왔다거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밀기 위해 교인을 집단 입당시켰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로비 실무를 맡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을 필두로 건진법사나 김건희 씨, 권성동 의원 등 금품을 받거나 전달한 사람들은 줄줄이 구속됐습니다. 특검은 한 총재에 대해서도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연일 사법부 수장을 압박하는 민주당이 이번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꺼냈습니다. 특검 수사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둔 지난 5월 국회에선 이런 의혹이 스치듯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회동에서 일종의 대선 개입을 약속했다는 주장인데 당시에 별 반향 없던 이 의혹이 넉 달 만에 다시 소환됐습니다. 한덕수에게 정권을 이양할 목적으로 대선판에 뛰어든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의 비밀회동설은 도화선이 됐습니다. 당 지도부는 제보가 사실이라면 사법부의 국정농단이자 쿠데타라며 내란 특검은 당장 수사해야 한다고 일제히 공격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사법부 수장이 정치적 편향성과 알 수 없는 의혹에 휩싸였다며 명예를 유지할 길이 뭔지 판단하라고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계속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해 보입니다. 강경파 위주로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겠죠. 조국 혁신당은 더 나아가 아예 당 차원의 탄핵안을 마련해뒀다며 거취를 고민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라고 일축했는데 과거 청담동 술자리 수준의 음모론이 또 나왔다는 반응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향한 반헌법적 사퇴 요구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비틀어서 대법원장의 사퇴까지 몰고 가는 이런 저열한 방식이 늘 민주당이 쓰는 방식입니다. 민주당 내에선 정치 권력이 사법 영역을 개혁할 때 자제력이 필요하다는 신중론도 나왔는데 강성당원들의 입김이 강한 상황에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의 당사자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전면 부인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한 전 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를 논의한 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신기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언론의 퇴근길 촬영도 허가하지 않으며 정치권 압박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엔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나 만남은 명백히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장님, 민주당에서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났다는 정치 증거 있다는데 입장 있으신가요? 정치권에서 사퇴 요구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한덕수 전 국무총리 측은 민주당 측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더욱 강하게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 이전과 이후를 막론하고 한 전 총리는 조 대법원장과 회의나 식사를 한 적이 일절 없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친분도 전혀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수사에 나서라는 여권의 공세에 내란 특별검사팀은 일단 거리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관련 고발장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계는 아니라면서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맞는지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란 외환과 관련해 수사 대상으로 명기된 범죄만 특검 수사가 가능하다며 내란과 연결될 수 있을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신기혜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헌정사상 처음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현역 의원이라는 불명예를 쓰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서필 규정이라고 환영했고 국민의힘은 야당인 게 죄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특검 역사상 현역 의원으로선 처음으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자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늦었지만 마땅한 결정이고 법치주의 회복의 출발점이라면서 권 의원은 이제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오랜 친구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구치소에서 자숙의 시간을 보내라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특검 수사가 거짓말이라고 일하는 권성동 씨, 지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죠. 이제 그만 봅시다. 권성동 아웃.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단순 개인 비위나 일탈이 아닌 특정 종교와 정치 세력이 결탁해버린 국정농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권의원 구속을 신호탄으로 특검 수사가 국민의힘 전반으로 확대되고 연말까지는 청산의 시간이 이어질 것이라고 민주당은 기대하는 눈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침통한 분위기 속에 비공개 대책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불체포 특권도 포기한 야당 의원에게 법원이 영장을 내준 건 사법부가 먼저 드러누워버린 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당에선 압박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실형 이번 권의원 구속까지 모든 건 이재명 정권의 장기 집권을 위한 개헌저지선 붕괴 시나리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야당의 대표여서 위증 교사를 하고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라고 면죄부가 발부되던 시대라면 지금은 야당인 것 자체가 죄인. 내부적으로는 권 의원을 시작으로 당 전반의 특검의 포위망이 좁혀올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지되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의힘은 일요일 대구를 시작으로 경부선 라인을 따라 6년 만에 대규모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특검 수사로 당 안팎이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여론전과 내부 결속을 바탕으로 위기를 정면 돌파한다는 구상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핵심으로 한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출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발목 잡기를 멈추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상륙작전처럼 몰아친다고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오자 여야는 기다렸다는 듯 맞붙었습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도록 조직 개편이 이뤄지지 않은 건 국민의힘 탓이라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승복하고 협조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무조건 발목 잡거나 해서는 안 돼. 국민의힘은 숙려 기간 15일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여당이 제한 하루 만에 상정했다며 논의 없는 졸속 처리라고 반발했습니다. 10일 만에 본회의에다가 바로 통과를 시키겠다는 게 이게 정상적인 국회 역할로 하겠다는 겁니까? 상륙 작전하듯이 정부 조직법을 개편해서는 안 된다고.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얼개가 외부에 나간 지가 한참이라며 야당의 뒷북을 지적했고 그럼 그동안 수많은 기후가 있었는데 그때는 뭐 하다가 오늘 우리가 행안위 한다고 하니까 긴급하게.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을 담은 여야 합의가 민주당 때문에 파기됐다고 화살을 돌렸습니다. 특검법 합의하고 정부조직법 통과시키려고 여야 교섭단체 협의까지 한 겁니다. 근데 특검법 일방적으로 파기한 건 민주당이에요. 검찰청 폐지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질의가 여권에서도 나왔는데 행안부 장관은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경찰청과 조직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 권력이 집중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안위 전체 회의는 2시간 만에 끝났고 국민의힘은 자체 토론회를 통해 정부조직법은 대한민국 미래와 직결된다. 왜 번갯불에 콩 굽듯 서두르는 거냐며 내용과 속도를 모두 지적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만드는 것이 이재명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 반발 속에 민주당은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서는 교육과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루어집니다. 정부 측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최교진 교육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하며 검찰 사법개혁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큰 힘을 쏟는 주제인 만큼 어느 때보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창업가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제도전에 인색한 우리 사회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실패해본 사람이 오히려 더 성공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한 경기 성남시에서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전날 청년 농업인들이 고충을 들은 데 이어 이틀 연속 청년들과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실패에 너무 가혹하다며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러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 그런 얘기하면 뺨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대통령은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재도전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부가 추진하는 1조 원 규모의 재도전 펀드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기업인들은 상품과 서비스 개발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법률 상담이나 경영 지원에 쏟는 시간이 많다고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정부가 선도 기술, 이른바 딥테크 기업의 고객이 돼 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거나 독점적인 산업 분야의 틀을 깨달라는 요청도 있었습니다. 토스가 은행에 위협이 안 되고 금융권에 도전하지 못하면 유니콘이 될 수 없지 않을까요? 새로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그로 인해서 위협받는 기존 기득의 지위 또는 기득의 질서 그런 충돌을 최소화하고 이 대통령은 이번 토크 콘서트에서 들은 정책 제안들을 관련 부처에도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혁신 창업 국가로 나아가겠다며 벤처 투자 40조 원 시장을 실현해 제3의 벤처붐 시대를 이끌겠다고 약속했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정부가 주 4.5일 근무제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 단축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합니다. 법제처는 국정과제 123건이 확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정과제 입법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국정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정부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 법령 재개정 사항 66건은 연내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실노동시간 단축 추진 등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은 법률안 110건은 연말까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제출되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다음 달 말 경주에서 개최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올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할 것으로 보이는데 북미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서려는 정부 구상이 당장 실현되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총사령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중견 언론인 단체 간담회에서 민감한 현안 관련 질문에 답했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에는 우선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참석이 예상되는 10월 말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오지 않을 거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계기에 방한하실 걸로 기대를 하지만 확정은 아직은 아니고 김정은 위원장은 에이펙에 올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남북 간 신뢰에 금이가 있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고리로 한반도 평화 구축 로드맵을 그려가겠다는 계획이지만 가까운 시일 내 만나기는 어려워졌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군사동맹 수준에 이른 북한과 러시아. 여기에다 전승절을 계기로 그동안의 소원함을 푼 북중 관계까지. 이들 3국의 밀착은 가뜩이나 얽힌 한반도 정세를 더 풀기 힘든 고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주변 정세의 흐름을 보면은 북한이 단기간에 대화에 나설 요인도 그렇게 크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위 실장은 그러나 한반도 비핵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핵과 미사일 동결, 축소, 비핵화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3단계 접근법을 설명한 거란 분석입니다. 위성락 실장은 진통을 거듭하는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선 장기화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내용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시간에 쫓겨 국익에 반하는 무리한 합의를 하진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정상들이 참가하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에이펙 정상회의 기간 테러 상황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임형준 기자가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에이펙 정상회의 사절단 버스 창문을 깹니다. 곧이어 버스 내부로 연막탄을 던지고 대원들이 신속하게 진입합니다. 대원들은 버스에서 인질로 잡힌 사절단원을 무사히 구출하고 테러범 2명을 사살하거나 검거합니다. 테러범들은 경남 창원의 플랜트 기업 건물 내부로도 들어가 사절단을 인질로 잡습니다.
이어 건물 밖으로 끌고 나와 출동한 경찰 특공대와 대치합니다. 경찰 협상 요원까지 나서 테러범을 설득하지만 테러범은 아랑곳하지 않고 인질극을 이어갑니다. 이때 나타난 경찰 헬기에서 특공대원들이 줄을 타고 하강해 테러범 가까이 접근합니다. 테러범 시야 밖에 자리 잡은 대원들은 주저없이 사격해 테러범을 제압합니다. 실제 상황은 아니고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테러 훈련에 나선 겁니다. 인질극 외에도 드론을 이용한 폭탄 테러와 화생방 테러 등을 가정한 훈련도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10월 에이펙 대비 드론, 인질, 차량, 복합 테러 사항을 가정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으로 통합 대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항에서 테러 대비 태세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훈련엔 경찰 등 6개 기관 150여 명이 참여해 테러 상황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의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비와 보안도 한층 더 삼엄해지고 있습니다. YTN 임영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로 인한 물가 인상 대비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해왔던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9개월 만에 0.25%포인트 금리를 인하한 건데요. 연준은 연내 2차례 더 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는 단 한 차례 인하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결국 연준이 시장의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물가 관리와 고용 안정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해왔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연준은 이틀 일정의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마친 뒤에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커졌다며 기준금리를 현행 4.25에서 4.5%에서 4에서 4.25%로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0.25%포인트 금리를 내린 연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올해 1월 이후 관세로 인한 이 물가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5차례 연속 동결을 이어가다가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습니다. 연준은 또 올해 2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내년에는 단 한 차례만 인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연내와 내년에 5차례 금리 추가 인하를 예상했던 만큼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등락이 엇갈리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n support of our goals and in light of the shift in the balance of risks,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decided to lowe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0.25 percentage point. While the unemployment rate remains low, it has edged up. Job gains have slowed, and downside risks to employment have risen. At the same time, inflation has risen recently and remains somewhat elevated.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연준 이사가 투표권을 행사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장은 이번 FOMC에 투표권을 가진 이사 자격으로 처음으로 참여했습니다. 마이런 연준 이사는 금리가 훨씬 더 내려가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맞춰 0.5%포인트 인하를 의미하는 B컷을 주장하며 0.25%포인트 인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마이런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금리 인하에 반대했지만 트럼프 2기 들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발맞춰 금리 인하를 주장해온 인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친트럼프 성향의 마이런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미셸 보우먼 부의장을 통해서 연준을 장악해 연준의 정치적인 독립성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보다 자신이 더 똑똑하다며 연준 장악 의지를 전혀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You never know it too late, but we've done a lousy job. The rate should be much lower, much lower. It should be, but I think they should listen to smart people like me
I think I have a better instinct than him. If you look, all the economists got it wrong. 트럼프 대통령이 해임을 통보한 신중파 리사쿡 연준 이사도 법원 판단에 따라 FOMC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는데 0.25%포인트 금리 인하에 반대하며 마이런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일본의 지난달 대미 무역 흑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절반 넘게 감소했는데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30% 가까이 줄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총리 교체 시기까지 맞물리면서 이후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더해지는 모양새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일본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0.5% 줄어든 3,240억 엔, 우리 돈 3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1월 이후 가장 작은 규모입니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도 13.8% 감소한 1조 3,855억 엔, 우리 돈 13조 원으로 5개월 연속 줄었습니다. 특히 일본의 주력 대미 수출 품목인 자동차는 28.4% 감소한 3,076억 엔을 기록했습니다. 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국이 16일자로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내렸지만 애초 2%였던 관세보다 높은 만큼 자동차 수출을 얼마만큼 회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와 의약품에 자동차보다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일본과의 관세 협상 당시 반도체, 의약품에 대해 일본의 최애국 대우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담기지 않아 일본으로서는 큰 부담입니다. また今後ありうべき医薬品や半導体に関する大統領令において、我が国の最恵国待遇、これは7月22日に合意したものでありますが、これが確保される必要があるなど、引き続き米側への働きかけを続けていく必要がございます。 일본 내에서는 트럼프 관세가 일본의 GDP를 0.4%포인트 떨어뜨릴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시바 총리의 퇴진 이후 일본의 불안정한 정국도 향후 무역 협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됩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일정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오늘 아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엽니다. 한국은행 금융정책감독당국과 함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금리 결정 결과에 따른 우리 금융시장의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부채 등 우리 경제 숙제의 공조 방안을 논의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합니다. 지난주 발표 때는 서울 아파트값이 32주째 상승하며 한 주 전보다 오름폭을 소폭 키웠는데요. 9.7 공급 대책 이후 시장 동향에 관심이 모입니다. 조좌진 롯데카드 사장이 최근 발생한 해킹 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와 사고 경위 브리핑을 합니다. 당초 발표보다 피해 규모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확한 피해 상황과 함께 고객 보호 조치에 대한 관심이 쏠립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추석 연휴 기차표 호남, 전라, 강릉선 예매를 오늘 아침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받습니다. 어제 경부선과 경전선, 동해선 예매는 긴 연휴 때문에 접속이 폭주하면서 앱과 홈페이지가 5시간 정도 접속이 지연돼 고객들의 불만이 잇따랐습니다. 주병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중기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6일 취임사에서 불공정한 착취와 사익 편취에 자본을 탕진하는 기업은 엄벌하겠다. 불공정 거래에 따른 중소기업 피해가 신속하게 구제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 결제를 한 혐의로 40대 중국 교포 장모 씨를 그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장 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에 싣고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 일대를 다니며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상품권을 구매하는 등 무단으로 소액 결제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구매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꾸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또 다른 40대 중국 교포 류모 씨도 같은 날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검거된 KT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의 주범은 차량에 불법 소형 기지국을 싣고 피해 발생 지역을 돌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경찰이 장비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피해자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액결제로 이어졌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들이 붙잡히면서 범행 윤곽도 차츰 드러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이번 범행에는 펜토셀이라고 불리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활용된 것으로 추정돼 왔습니다. 그런 아이디 체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거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유사한 유형을 막기 위한 조치를 다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지난달 21일 경기 과천부터 서울 금천구와 경기 광명 등 가까이 위치한 4개 지역에서 잇따라 피해가 발생해 의문점으로 남았는데 주범 장 씨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싣고 피해 지역을 돌아다녔다고 시인했습니다. 장비를 실은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통신을 가로채는 이른바 워드라이빙 수법입니다. 장 씨의 기지국 장비는 안테나 등이 달린 것으로 파악되는데 경찰은 실물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어떻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냈는지 상품권 등 소액결제까지 성공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 범행에 쓰인 장비가 과거 KT통신망에 쓰였던 장비로 추정되는 만큼 KT 내부자 관여 여부 등도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경찰과 KT가 집계한 피해 규모의 차이가 있는 만큼 추가 피해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한 줄 뉴스입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가수 성시경 씨가 소속된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 준강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테일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법무부는 학교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무단 외출해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씨에 대해 24시간 위치 추적 집중 관제와 함께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 감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당근마켓에 가스총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신원 미상의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범죄에 연루됐다는 협박 전화를 받고 스스로 에어비앤비 숙소에 들어갔다가 500만 원을 사기당했다는 20대 남성 A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경기 안양시 명하역 부근에서 50대 남성이 선로에 진입해 열차와 부딪혀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줄 뉴스였습니다. 인명구조에 나섰다가 숨진 해양경찰관 이재석 경사 실종 당시 상황이 담긴 드론 영상 전체를 YTN이 확보했습니다. 영상에는 이 경사가 앞서 알려진 것보다 20분 넘게 더 생존해 있었던 모습이 담겼습니다. 네, 비상 상황에 대한 해경의 사전 대비와 사후 대응 모두 부실했다는 비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YTN은 고 이재석 경사가 지난 11일 새벽 중국 국적의 70대 남성을 구하러 나갔다 실종됐을 당시 드론 순찰대가 촬영한 전체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보면 순찰대가 이 경사의 위치를 놓쳤다고 상황보고서에 기재된 새벽 3시 27분 이후인 3시 50분쯤에도 이 경사가 바다에 떠 있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이 경사는 요구조자에게 구명조끼를 벗어준 뒤 30분 동안 바다 위에서 버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최소 20분은 더 생존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 파출소에서 자체 탐색을 벌이다 새벽 3시 반에야 상황실에 보고하면서 구조 헬기도 새벽 3시 55분에야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상황실에 더 빨리 알려 다른 기관과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수색에 나섰다면 이 경사 생존 가능성도 커졌을 거라며 늑장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 해경은 뒤늦게 설명 자료를 내고 이 경사의 마지막 포착 시점 시간에 오류가 있었던 점에 대해서도 외부 독립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파출소의 사전 대비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파출소 근무일지에는 지난 10일부터 11일 상황 근무 지시사항으로 횡단객과 낚시객 증가로 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긴급 상황 발생에 대비한 즉응태세 유지와 민간 해양 재난 구조대 섭외 및 유관 기관과의 정보 공유, 복무 관리와 기본 근무를
철저히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2인 출동 규정조차 지켜지지 않아 이경사는 위험한 야간 시간에 혼자 인명구조에 투입됐고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도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이경사 실종 이후 순찰차 예비키를 찾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다가 새벽 4시 5분에야 구조 서프보드를 띄운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됐습니다. 게다가 근무일지에는 이경사를 순경으로 잘못 적는가 하면 실제로는 6시간이었던 휴식 시간을 규정에 맞춰 3시간으로 허위 작성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비상 상황 대비부터 대응까지 총체적 부실로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고무보트를 타고 제주에 밀입국했던 중국인 일당이 일망타진됐습니다. 해경 수사 결과 이들은 수개월 동안 치밀하게 밀입국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재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에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일당들은 지난 5월부터 사람을 모집했습니다. 이후 제주와 가까운 난퉁시를 출발지로 정하는 등 치밀하게 움직였습니다. 고무보트를 미리 운전해보며 익숙해졌고 밀입국하기 좋은 날씨인 9월을 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우리 영해에 다다르자 추적을 피하려고 위성 항법 장치인 GPS를 끄고 항해했습니다. 제주 본도에서 11해리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위치 정보 시스템인 GPS를 끄고 도로 다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고무보트가 해상 경계망의 사각지대를 파고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지난 2020년과 지난 3월에 밀입국하다 검거된 중국인들도 고무보트를 사용했습니다. 고무보트는 크기가 작고 빨라 레이더나 열상 감시 장비 TOD로도 포착이 어렵습니다. 해경도 경찰이 운영하는 TOD의 미확인 선박이 잡혀야만 추적과 검문 검색이 가능한 데다 넓은 바다를 모두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 바다 면적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고 제주도 면적의 50배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광활한 바다를 완벽하게 경비하기 위해서는 현재보다는 조금 더 많은 장비와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경은 관계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행히 밀입국 일당들은 빨리 검거됐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우리 해상 경계망에 구멍이 뚫린 게 확인됐습니다.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도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정상 가운데 처음으로 영국을 두 번째로 국빈 방문했습니다. 영국은 성대한 환영식으로 트럼프를 맞이했는데요. 내일 열리는 미영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런던 조수연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금빛 마차를 타고 왕실 근위대의 호의를 받으며 윈저성으로 들어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맞춰 윈저성과 런던탑에서는 41발의 예포가 발사됐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의장대가 배치됐고 영국군 1,300명이 동원돼 성대한 환영식이 펼쳐졌습니다. 마차 행렬부터 의장대 사열에 이르기까지 찰스 3세와 트럼프 대통령은 환영식 내내 담소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은 1기 임기 시절인 2019년 6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영국 왕실이 외국 정상을 두 차례 국빈 초청한 건 처음입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that a head of state has been invited with a visible letter. That gives us a clue to the fact there's a lot of politics going on here. Frankly, Britain is flattering Donald Trump. 트럼프 대통령은 찰스 3세와 비공개 오찬과 국빈 만찬에 이어 현지 시간 18일 키어 스타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합니다. 두 정상은 100억 달러, 약 14조 원 규모의 기술 원자력 프로젝트를 계약할 전망입니다.
영국은 영국산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면제 내용을 담은 미영 무역 합의 세부 사항을 마무리하는 것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윈저와 런던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시위가 열리면서 철통 경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지율 부진을 겪고 있는 스타머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실리를 챙기며 정치적 위기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두 번째 영국 국빈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와 조롱이 런던에서 이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밤 런던 근교 원저성 외벽에 몇 분간 트럼프를 조롱하는 사진과 영상이 재생됐는데요. 이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3년 조지아주에서 기소됐을 당시 찍은 머그샷,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국의 억만장자, 성범죄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사진들, 그리고 트럼프와 앱스타인이 함께 있는 모습과 두 사람의 관계를 다룬 언론의 헤드라인 등이 담겼습니다. 중국 동북지역 지린성 창춘에서 열린 에어쇼 리허설에서 중국산 플라잉카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홍콩 성도일보는 그제 오후 에어쇼 예행 연습 중에 중국 전기차 브랜드 샤오펑의 후이텐 플라잉카 2대가 부딪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플라잉카 한 대는 별탈 없이 착륙했지만 다른 한 대는 땅에 떨어져 불이 났다고 전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페루 마추픽추로 오가는 버스 운영업체 선정을 둘러싼 주민 시위로 이곳을 찾은 관광객 수백 명의 발이 묶이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로이터 AFP 통신에 따르면 이날 데실루 레온 페루 관광부 장관은 현지 언론의 주민들의 시위로 인해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마추픽추 인근의 관광객들이 최소 900명 고립됐다고 밝혔습니다. 레온 장관은 전날 밤 관광객 약 1,400명을 대피시켰지만 아직 현재 발이 묶인 관광객들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픽이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페스티벌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렸습니다. K뷰티와 먹거리 등 유망 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여러 나라의 해외 구매자를 이어주는 만남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전문 설비에서 정제수와 원료를 배합하고 연구실에선 성분 테스트 작업이 한창입니다. 기능성 화장품과 동물용 이약외품을 생산하는 지역 강소기업입니다. 지난 2016년 설립해 동남아와 아프리카 대륙에 이어 유럽 국가에도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 자사 제품 같은 경우는 해외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수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필리핀, 베트남, 남아공, 몽골 이렇게 지금 수출을 하고 있고, 대미 수출의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한 수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호남 지역 중소기업 70곳이 참여해 23개 나라 바이어들과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당연히 한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금은 이제 모든 전 분야에 아울러서 제품들의 제조 국가가 한국이면은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을 가지고 이틀 동안 열린 수출 상담회로 화장품과 유기농식품 등 1,850만 달러의 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이와 함께 세관과 무역보험공사 등 수출기관도 기업들의 무역 상담과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했습니다. 서로 상담하고 전시하고 협약을 맺어줄 수 있는 이런 기회도 많아져야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걸 통해서 특정 나라 중심의 수출에서 수출 국가를 다변화시키는 정책들이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한류 열풍을 타고 기술력과 잠재력을 겸비한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대가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YTN 오선일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흐린 날씨 속에 낮 동안에도 선선하게 느껴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6도, 대구는 24도에 머무는 등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지금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그 밖의 내륙으로도 산발적인 비가 내릴 수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정도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 영남 해안에서는 바람이 점차 강해지겠고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길
있습니다. 해안가 안전 사고에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9도, 안동은 20.2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도 보시면 서울이 26도, 광주 27도, 포항은 24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오후 중서부를 시작으로 주말 오전까지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